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그래프를 활용해서 간단한 트랜지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폴리곤들이 채워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장해 주시고 디스플레이에서 그라운드 쉐이딩 라인스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실린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라디우스는 냅두시고 하이트는 50 정도로 맞춰주시고 하이트 세그먼트 1,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8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플러스 Z로 맞춰주시고요. 카메라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카메라 각도 부분은 다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X축과 Y축도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마이너스 축으로 한 마이너스 1000 정도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키 체크해 주시고 나서 다른 앵글로 볼게요. 일단은 실린더 클릭하시고 캡스에서 플랫 넣어주시고요. 레디우스는 한 5 정도로 넣어주시고 세그먼트는 굳이 안 건들게요. 그 상태에서 실린더에다가 모그래프 클로너라고 보통 부르죠. 클로너 적용시켜 주시고요. 다시 앵글로 가서 보신 다음에 굳이 이 앵글에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이 프론트 뷰에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운트는 일단은 X, Y 다 3 정도로 맞춰주시고 Z는 안 쓸 거니까 0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넓이들을 조정해 줘야겠죠. 대략 100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팔각형이니까 다 100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카운트 돌려줄게요. 이 검정색 어두운 화면을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저는 카메라 앵글을 좀 더 뒤쪽으로 당겨줄게요. 좀 다이나믹한 영상을 원하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500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클로너 더 개수 늘려주셔야겠죠? 대략 16, 9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클로너 01이라고 해주시고 밑에 거를 클로너 복사를 하신 다음에 02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탑뷰로 가셔서 01을 뒤쪽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시 프론트뷰로 가서 이 표창같이 생긴 공간들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봤을 때는 꺾어 채우신 모습이 되고 전체적인 프레임 레이트는 일단 150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서요. 이제 클로너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 클로너에서 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몇 개 알려드릴 건데 우선 클로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플레인, 파이썬, 딜레이, 스플라인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일단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플레인을 먼저 다뤄볼 건데 이 플레인은 뭐냐면 모그래프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플레인을 만들어 주셔도 적용이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다 간단한데 일단은 파라미터에 들어가셔서 포지션 키를 0으로 바꿔주시고요. 포지션 키 체크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스케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유니폼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줄게요. 그 상태에서 01 클로너의 이펙터에 보시면 이펙터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 모그래프 항목들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인을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은 사라지죠. 왜냐면 저희가 플레인에 파라미터를 마이너스 1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늘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그래프라는 것들, 그 클로너의 기능들이 뭐냐면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 포지션 키를 봤어도 비슷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 포지션 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같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플레인에다가 팔로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하단에 리니어 필드, 솔리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적용한 플레인의 범위를 지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카메라 체크 해제 주시고 같이 보시게 되면은 리니어 필드를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보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괄적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뭐 리니어만 되냐라고 하시는데 리니어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박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콘, 아니면 뭐 캡슐, 그룹, 리니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도 배워놓으면은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희는 리니어 필드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리니어 필드로 바꿔준 다음에 플레인에서 파라미터 다시 포지션 0으로 바꿔주시고 스케일은 -1로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들만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는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걸 만들 거여서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인 01 만들어 주시고 자, 01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리니어 필드를 잡아주시고 나서 18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01 리니어 필드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생기고 나서 다시 01가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는 효과를 볼 건데 지금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지냐면 이펙터에서 01만 들어가 있고 02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02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번에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02도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샷이 가능해지고요. 일단은 02랑 비슷한 위치에 놔주신 다음에 키프레임을 잡아줘야겠죠. 01이랑 02 둘 다 클릭해 주시고 X만 포지션 X만 눌러주신 다음에 대략 50프레임이 가셔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 정도까지 카메라 밖에까지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리니어 필드 우클릭 해주시고 나서 보시면 쇼 트랙이 있어요. 뭐 쇼 F 커버스 눌러도 상관없어요. 트랙을 누르게 되면 이 트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02 리니어 필드 드래그 해주세요. 이름 헷갈리니까 리니어 필드들도 다 이름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02랑 01 둘 다 잡아주시고 F 커버스에서 값을 약간 조정해 줄게요.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드래그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네모칸 4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잡고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 줄게요. 이 상태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애니메이션 적용시켜야 되는데 생기는 것만 보면은 대충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02는 일단 체크 해제 주시고요.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카메라 앵글 담아서 같이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네,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01이랑 02는 떨어져 있어야겠죠. 생겼다가 다시 사라질 거니까 01을 잡아주시고 한 45프레임으로 가셔서 이동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체크 해제해 주신 거 체크로 바꿔주시고 나서 재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적당히 된 것 같고요. 너무 심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모그래프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딜레이라는 걸 꺼내줄 거예요. 딜레이는 뭐냐면 이펙터에서 모드를 블라인드가 아니라 스프링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펙터에다가 적용시켜 줄 건데 이렇게 한번 일단 적용시켜 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텐션감을 주는 거예요. 딜레이에서 스트렝스를 한 80까지 올려보고 나면은 더 세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사라지는 거는 깔끔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01에 이펙트에서 딜레이를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이어라키 순위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모그래프에서 특정한 것들을 주문시켰을 때 만약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펙터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딜레이가 공이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이가 움직였을 때는 딜레이가 안 먹어요. 이해되시죠? 딜레이가 공이보다 밑에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 됐으니까 타임라인을 꺼주시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됐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텍스처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저는 일단은 피치거 스카이 먼저 깔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영상에서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텍스처 적용시켜 주시고 나서 따로 그라디언트 같은 거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파란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 트랜스퍼런시를 해서 물처럼 보이게 할까, 투명한 재질처럼 보이게 할까도 고민이 되는데, 이러면은 어색할 것 같으니까 트랜스퍼런시는 빼주시고 리플렉션에서만 라이크만 넣어주신 다음에 애드 그리고 50으로 바꿔주시고 러프니스를 높여줄게요. 저는 한 네, 이런 모습이면 될 것 같은데 러프니스가 너무 세게 들어갔으니까 좀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면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 있냐면, 이제 지금으로도 정갈하게 빛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피치컷 스카이를 빼고 빛을 넣어서 라이팅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피치컷 스카이가 있는 상태에서 라이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피치컷 스카이는 빼주고 나서 라이팅을 진행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보이게 되는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라이트를 깔아주시고요. 라이트 왼쪽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주황색 라이트 깔아줄게요. 스팅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라이트를 약간 이쪽으로 빼줄게요. 다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좀 그러니까 빛을 좀 더 이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빼줄게요. 라이트 하나 더 도사를 해서 이번에는 빨간색 계열로 렌더링 하다 보면은 네,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전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라이트에 색깔을 다 70 정도, 세게를 70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파란색 계열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적당히 빨간, 파랑이 섞여버렸네요. 좀 멋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피치컷 스카이를 적용시켜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적당히 주황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고 있으니까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보통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다 완벽하게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완벽하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01번과 02번은 럴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렌더 태그에 디스플레이 컨버시팅 태그 넣어주시고요. 오브젝트 버퍼 그래서 언네이블 체크해주시면 1번이 체크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렌더 세팅에서 PNG로 해주시고, 자,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갈게요. 아까 두 번째 널에서 끝날 점이 95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95프레임으로 매뉴얼에서 설정해 줄게요. 프롬은 0, 2는 95 맞춰주시고요.
세이브에서는 여러분들이 PNG랑 16비트 맞춰주시고, 자, 설정이 됐으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멀티패스라는 걸 들어가 볼 건데, 멀티패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강의 영상 빼고 나머지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스페큘러나 커스틱, 섀도우 등등 여러 가지 값들을 따로 빼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옥테인이나 레디시포트처럼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뽑아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아까 설정한 오브젝트 버퍼만 설정해 줄 건데, 이 오브젝트 버퍼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오브젝트 버퍼 있죠? 체크해 주시고 나서 멀티패스 렌더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에서 멀티패스 이미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포맷을 이미지로 PNG로 맞춰주시고요. 16비트 똑같고요. 경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세요. 이 오브젝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알파 값을 빼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같이 진행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렌더링 버튼 눌러주세요. 자, 렌더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자,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오셨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렌더링 했던 파일들을 찾아볼 건데요.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절 제대로 따라오셨다면은 두 가지의 파일이 렌더링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원본 영상들이고, 두 번째는 흰색과 백색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 버퍼가 렌더링 되어 있을 건데요. 일단 처음부터 첫 번째 PNG 시퀀스부터 렌더링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걔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하나씩 꺼내서 봅시다. 렌더링에가 자, 불러왔으면은 아무거나 컨버전에 불러오신 다음에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두 번째 버퍼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흰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애프터 이펙트에는 루머 매트와 알파 매트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루머 매트 같은 경우는 흰색과 백색을 사용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 알파 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빈 공간에 있을 때만 되는 건데, 저희는 우선 루머 매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글자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레이어 클릭하시고 트랙 매트, 그래서 루머 매트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이게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씩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를 눌러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루머 매트 세 번째 거 노트랙 매트 다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루머 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가져왔고요. 02라는 컴프에 묶여 있으니까 일단 캐릭터 SNS 만들어 와서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음악을 끄시고 나서 이 01이라는 컴프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지금 이게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좀 키워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공간을 다 채워주는 시간대가 대략 이때쯤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커, 넘버패드에 별 표시가 있어요. 마이너스 키 왼쪽에 눌러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왼쪽에 별 표시가 있으니까 마커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마커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나서 딱 이 잘르신 부분 대괄호 눌러서 키 맞춰주시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영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스피드 조절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은 더 나가진 않을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